보험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신 적 있나요? 보험 때문에 속상한 적 있으시죠? 여기 좋은 보험 약이 있습니다.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오늘도 알찬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보험의 내비게이션, 친절한 나비입니다. 혹시 보험 때문에 머리가 아프시거나 어깨가 무거우시다면 저희 알약보험을 찾아주세요. 저희가 여러분의 어깨를 가볍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처방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알약보험을 듣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알약보험 홈페이지 www.yolocast.co.kr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 상담 요청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보험 전문가 빡대리님, 한수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죠? 아니 대본이 없어요. 대본을 안 대본을 썼어. 안 줘. 그동안 대본을 썼던 거. 그럼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썼잖아요. 골자는 우리가 갖고 있었잖아요. 그럼. 네, 오늘은 안 주시더라고. 대본이 필요 없는 날이다. 왜죠? 이제 그만하자며. 그만하고 술 먹자며. 오늘 저희가 그 알약보험 뭐라 그래야 되나 시즌 1을 마감하는 날이다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아 그렇죠. 시즌 1이 가장 그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무한도전 그것도 이제 시즌제로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 알약보험도 좀 더 새롭게 새 단장을 하기 위해서 잠시 휴식기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미를 장식하는 시즌 1의 마지막 날, 마지막 방송이다. 근데 나는 특별한 좀 날이지. 걱정돼요. 뭐가요? 이 시즌제라고 표현을 하는 건 더 좋은 내용으로 시즌 2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럼요. 그럼 이제 또 엄청 쪼을 거 아니야. 괜찮아. 사람을 바꾸면 돼. 아, 나를? 간단하구나. 자리를 빼는 거였어요? 아니 능력이 있으면 사장님을 바꾸면 되잖아요. 제가 그럴 능력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니, 자꾸 이제 쪼을 것 같아. 새로운 거. 시간을 줬잖아. 그럼 그럼요. 뭘 가져와야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그럼요. 좀 걱정은 되는데. 예. 뭐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한수희님은 아이디어 뱅크시기 때문에 잘 하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일단 시즌2 시작할 때까지는 자리 안 빼고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 아주 알차고 새로운 내용을 잘 만들어 놓고 계시면 돼요.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저희 오늘 마지막 시간에 좀 더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알약보험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정보를 드렸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을 듣고 계십니다. 요 정리하는 것도 좋은데 네. 오늘은 정말로 그냥 프리하게 얘기하는 거라니까 미투 운동을 해서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왜? 이런 얘기하면 안 돼? 해봐. 아니, 궁금해. 네, 궁금해서. 미투 운동에 지금 참여를 많은 여성들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폭로했던 여검사님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이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거 아시죠? 뉴스를 보면 입원을 하셨어요. 심리적인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뭐 그럴만하지. 그죠? 그렇죠. 근데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요즘에 보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정신과라는 곳을 가는 것을 굉장히 조금 꺼려했죠. 그렇죠. 꺼려하고 알리지 않고 네. 숨어서 가고. 근데 최근에는 공황장애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그렇죠. 하고 있고 조금만 스트레스 받아도 정신과 상담을 한번 받아봐라 이런 그렇지. 얘기도 듣고.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왜 보험에는 정신과 치료는 보상을 안 해줄까? 그렇지. 없어. 그죠? 그러한 내용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냥 그렇게 정형화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정신질환에 대한 선입견이라는 것들도 있었던 것 같고, 선입견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어떤 공황장애라는 것에 대한 것도 때로는 그게 심각한 상태로 갔을 때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 리스크를 이제 책임지는데 그 한도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보장이라는 것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보험사에서도 이런 것들을 관심을 전혀 안 갖지는 않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께서도 혹여 어떤 보험사에서 정신과 치료에 관련된 보험 상품이 개발이 된다면 한 번쯤 눈여겨봐야 된다. 특히 자녀들은 이미 정신과 치료에 대한 그 보상을 해주는 보험 상품들이 자녀 보험에 대부분 탑재가 돼 있어요. 그래요? 네, 왕따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보상을 해주는 특약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한번 챙겨보시고 어른들은 나중에 그런 상품이 나온다면 한 번쯤 봐야 된다. 특히 정신과 치료는 건강보험에서 이렇게 지원되지 않는 상담료로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투 운동에서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거야. 한소희님 얘기를 들으면서 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경찰들도 그 외상후 스트레스가 상당하거든요.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길거리에 그렇죠. 누워 있는 거잖아요. 죽은 예. 사체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시신이 훼손되어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일단 지나가던 시민들이 전화를 하면 119, 112 다 전화한단 말이에요. 경찰들이 와서 시신에 훼손이 없으면 경찰들이 제가 알기로는 경찰들이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시신에 훼손이 생기면 경찰이 만지면 안 된대요. 장례 지도사가 와서 시신을 다 이렇게 다 수습해야 되는 수거해 가야 네네네네. 된대요. 제가 실제로 가까운 사람도 경찰인데 밤에 그렇게 잠꼬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막 되게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그때 10여 년 전에 그 대상자를 좀 이렇게 확대해서 좀 보셨더라면 지금 이 자리 앉아있을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머리가 좀 작았어. 그러니까 거기까지 생각이 안 됐던 거지. 지금 같으면 됐을 텐데 그때는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용량이 한계가 좀 있었던 거죠.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년 후에 더 커지는 거예요? 들어오면 계속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들고 다니려고? 모르겠어요. 기네스북에 오를 거야. 제가 여기 청취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생겼어요. 뭐? 청취자분들께서 네. 일상생활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한테 알려주시면 좋잖아. 그렇지. 우리는 보험업계에 네.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아이템을 갖고서 무언가를 또 진도가 나가고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져서 히트를 친다. 그럼 우리가 배신하겠습니까? 예, 그분을 찾아서 답례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배신의 아이콘이잖아요. 내가 무슨 이광순이 가만히 있어봐. 근데 이게 확실히 진짜 대본이 없으니까 엄청 산으로 가네. 대본엠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 지금 7개월 동안. 이걸 우리가 조금 반대로 생각하면 산으로 간 게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거예요. 벌써 근데 7개월 됐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아까 7개월 딱 말씀하셨는데. 예, 저희가 여름에 시작했어요. 저희가 1회차가 2017년 8월 3일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오늘 이제 복습 차원의 총정리를 하기 위해서 나름 이제 내용을 쭉 한번 훑어보면서 정리를 해왔는데 되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이 내용들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그래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또 저희 딴에는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청취자분들이 또 나름 많이 사랑해 주셨고, 그런 생각들이 맞아요. 이렇게 지나갔었던 시간을 잠깐 보냈었죠. 여튼, 그래서 오늘 그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해왔던 것들을 한번 이렇게 리뷰해보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 방송을 회차를 찾아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빡대리님이 지난 며칠 동안 조금 힘들었으니까 빨리 하고 카스처럼 가야 되니까 빨리 하시죠. 빨리 해봅시다. 네. 자, 일단 1회차부터 한번 살펴보죠. 1회차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는 보험 꼭 가입해야만 하는 걸까?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를 했었죠. 이때 이제 첫 방송이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첫 방송을 들었던 분들이 이제 빡대리님하고 저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그치, 둘이 막, 티격태격한다. 네, 대결 구도가 이런 갔었으니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빡대리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너 뭐냐? 이랬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없는 것처럼 막 반대 의견 얘기하다가 뒤통수를 때렸지. 네, 그래서 보험 가입을 하지 말라는 건가 했더니 그건 아니죠라고 네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라는 것을 대변해 드리기 위해서 했던 거고 되게 뻔뻔한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이 커질수록 그런가 봐. 머리가. 그런가 봐요. 네, 머리가 커질수록 두루두루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좀 주옥 같은 얘기 중에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좀 잊혀진 골프 선수지만 우리 지혜가 우리 지혜래. 이때 이걸로 욕 엄청 먹었는데. 신지혜 우리 내 후배 우리 지혜가 보험으로서 이렇게 좀 많은 어떤 원동력이 되었다. 성장하는 데 그렇죠. 원동력이 예, 되었다. 이런 얘기가 좀 어머니의 있었고. 보험금으로 이제 골프 저를 계속 할 수 있었죠. 그렇죠. 네. 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보험에 대한 이제 뭐 보험 가족사랑의 징표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맞아요. 나눴었지요. 그죠. 그리고 또 굉장히 좀 좋은 말을 제가 명언을 하나 전달해 드렸죠. 1인은 만인을 위해, 만인은 1인을 위해. 이런 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 걸 또 제가 말씀드렸던 예, 거. 잘했어요. 예. 빡대리님 뭐 기억나시는 거 없으세요? 그 빚을 내서라도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이 보험이다라고 좀 그렇죠. 강조를 했었죠. 예. 네. 그래서 방송 전에 그 비즐이라는 발음 연습을 하면서 우리가 시작을 했지. 그만큼 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제가 갖고 있는 보험에 대한 철학이기도 했었으니까요. 네, 지금도 그렇고. 네. 근데 실제로 요즘 빡대리님 보면 빚을 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단 빚을 내서 술을 드시는 것 같고. 아, 우리 너무 몰아가나 보다. 찔려서 지금 이러는 거거든. 네. 자, 그래서 이제 첫 편에 이제 보험 가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나누었던 이야기가 보험 널 보면 자꾸 눈물이 나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보험 때문에 눈물 나는 이유 크게 두 가지를 들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적지 않은 보험료를 매월 세금처럼 내야만 하는 그 부담감 때문에 흘리는 눈물. 그리고 병원 치료를 받고 나서 보험금 청구를 하려 하니 이건 보장이 안 되더라. 맞아요. 눈물 예, 나죠, 뒤통수 진짜. 맞았던 네. 그런 기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맞아요. 보험은 뭐 항상 같은 얘기지만 정말 비싼 상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한 달에 10만 원입니다. 15만 원입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간을 따져보면 정말 큰 돈이기 때문에 예, 뭐 신중하게 해야 된다. 보통 이런 20년 이렇게 가니까 맞아요. 네. 예. 그때 뭐 그랜저 한 대 값과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거.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갖고 계신 증권을 잘 들여봐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예. 증권의 내용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살펴보셔라라고 하면서 좀 조언을 좀 드렸던 걸로 기억이 좀 납니다. 그 숫자 그렇죠? 세 가지를 정리하기 좋아하시는 네. 빡대리님께서 맞아요. 마지막에 네. 좋아하셨어요. 세 가지로 늘 정리를 해주셨어. 그럼요. 네. 오늘도 네. 3차로 마무리하시죠. 네. 술자리는 말 나온 김에 그래요? 아이고 그런 오늘 거야? 누가 쏘는 거야? 이분이 또 빈들어? 근데 빚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4억 5천만 원하고 4억 5천 100만 원하고 큰 차이 없어요. 맞아. 줄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100만 원 조금 더 뭐 줄지 가져도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런 겁니다. 3차까지 해서 100만 원 쓰라고? 사장님 전화해야 되겠다. 가치 있는 정보만을 전해드리는 팟캐스트 종합방송 욜로캐스트. 여러분은 지금 욜로캐스트가 만드는 보험 방송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을 듣고 계십니다. 자, 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날 나누었던 이야기는 적정 보장성 보험료의 수준, 가계소득 대비 7에서 10% 정도로 그렇죠. 안내를 했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1박 2일 여행 갈 때도 이렇게 정보도 열심히 공부도 하고 예산도 짜는데 이게 10년, 20년, 30년 가져가는 보험 선택할 때 대충 하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일종의 반성하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요. 이 두 번째 편을 이렇게 들으시고서 그 상담 신청이 좀 시작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지. 이 이야기를 듣고서 맞아. 내가 옛날에는 보험 가입할 때 그냥 대충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대충 할 만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새삼 맞아요. 깨달으셨던 분들. 네. 그래서 장롱에 처박혀 있는 보험증권을 꺼내 보셨던 분들이 이제 뭔가 다시 한번 보험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겠다. 근데 이 진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제가 어제 대구에서 스타벅스에 앉아 있는데 네. 바로 옆 테이블에서 보험 상담을 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셨고 저 건너편은 사인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눈에 띄죠, 그러면. 그게 눈에 바로바로 들어와요. 그리고 대화의 내용들이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옆에서는 변액보험 판매하고 계셨고요. 저 건너편은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사인하고 있었어요. 하셨네? 이쪽은 처음 하는 거고 저쪽은 이제 마지막 클로징 하는 거고. 근데 바로 옆에 이제 변액보험 하시는 분 얘기가 이제 귀에 들어오니까
심란해? 안타깝다. 그래요. 설명을 대신해 줄까? 잘못 팔고 계신 거예요? 저렇게 아니면- 말하면 안 되는데 아. 이런 것도 있고 더 이제 답답할 노릇은 듣는 그 고객이 되실 분. 네네. 또 그걸 끄덕끄덕 하면서 잘 듣고 계셔서 그분이 우리 방송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게 네, 말이에요. 우리 방송만 아무튼, 들었어도 네. 변액보험 네.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인지를 하고 계셨을 텐데. 뒤에서 그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3회차 때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때는 지금도 기억나요. 뭐라고? 일요일 날 그렇지. 느닷없이. 끌려 나왔어. 우리 끌려 나왔어, 갑자기. 일요일 날 맞아요. 진짜. 그 무더운 날. 맞아요. 8월 한참 무더위 때. 8월 말 그렇죠. 네. 근데 이 문재인 케어는 그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게 시행이 된다 안 된다에 대한 아직도 이런 확정적인 이런 그렇죠. 것들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긴 맞아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들어서면서 법으로서 개정이 되지 않고서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벌써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복지 정책은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제가 최근에 어떤 FC가 저한테 물어보기를 문재인 케어가 계속 이렇게 좀 하면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면 다시 축소가 되지는 않을까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축소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책이라고 하는 건 한번 방향성을 가져가면 다시 후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기조가 속도가 조금 더뎌지거나 혹은 더 빨라지거나 이런 건 있겠지만 흐름을 바꾸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큰 흐름은 안 바뀌겠지만 아마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어느 정도 뭐 변화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진행하는 건강보험 정책이 확산이 되고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소비자들도 향후에 보험 가입을 어떤 상품들을 위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병원 입장에서는 안 좋긴 한가 봐요. 네, 서울역에 수익하고 연관이 모여서, 되니까. 네. 서울역에 모여서 의사분들이 이제 데모하시는데 요즘에. 저희 최측근 지인께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의사분들이 그 시위라는 걸 할 줄 알아요? 그냥 모여가지고 뭔가 뭐 촛불 집회는 할 줄 알아서 했나? 아니 그거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도 리딩하는 그룹들은 뭐 그건 그래도 그렇죠. 아니 거기도 다 그런 저기가 있는 의사들이 거죠. 의사 협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의사협회도 의사들이잖아. 의사 협회 중에 직원들이죠. 그런 멤버들은 거를 주도하는 그럼 사람들이 있겠지. 데모를? 멤버들 주도성이 있지. 우리가 뭐 그것까지 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 아니, 최측근 지인한테. 왜 궁금했냐면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다 이렇게 화염병 좀 던져 보셨잖아요. 언제 쪽 얘기를 하고 있어. 그때 다녔잖아 학교. 무슨 소리야. 와. 나 10학번. 오. 십수였어, 십수. 노인대학 아니야? 노인대학 요즘 우리 들었지. 엄마. 실버대학. 대학원 맞아. 대학원 10학번. 아, 대학원이 누가 데모합니까? 학부 때 데모하지. 됐고요. 자, 다음 우리 넘어갈까요? 멀었어, 지금. 네. 우리 지금 14개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아. 지금 이제 3개 끝냈다고. 이거 다 해야 돼? 네, 중간에 이렇게 예. 스킵해. 자, 뭐, 그 다음에 보험 가입을 할 때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요거 하나만, 요거는. 그때도 3가지를 꼽아주셨죠, 빡대리님께서. 그렇죠, 요건 좀 복습 좀 해볼까요? 왜 가입하느냐? 그러니까 가입 목적이 아니, 가입- 무엇이냐? 그렇지. 예, 보장이냐, 저축이냐? 분명하게 결정을 하고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보험료가 너무 과하면 유지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 인가에 대해서 보험료를 좀 정확하게 좀 알고서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사망했을 때 이제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망 시 사망보험금이 나오잖아요. 네. 사망 시 수익자 지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법정 수익자가 아니라 배우자면 배우자, 자녀면 자녀, 뭐 부모님이면 부모님 이렇게 좀 지정하라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면 나중에 그 법적인 문제들이 좀 생길 그렇죠. 수 뭐 있거든요. 이혼이나 재혼이나 그럼요. 신변에 큰 변화가 있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이혼했는데 있겠죠. 이혼한 전 배우자한테 사망보험이 가는 막 이상한 일들도 생기고 막 이래서 가정에 뭐 특이한 이슈가 있을 때는 사망 시 수익자를 좀 바꾸는 체인지하는 그러한 작업들도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아요.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는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또 저희 전문가 중에 실손보험의 대가 자칭 네. 실손보험을 겁나 잘하신다라는 분께서 이날 거의 원맨 쇼를 해주셨죠. 그렇죠. 이날 아버지 이야기를 했나? 이날이? 그러네. 아빠 허리 다쳤던 이야기 했었죠. 네.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아니 나는 제가- 너무 기억이 나는 게 네. 저 인간이 나를 굉장히 매도했거든. 아, 그건 기억이 난다. 고추포대, 맞아. 기억났어. 나는 고추포대 이 사건. 사람 이분께서 하신 그 이야기를 그대로 글로 옮겼을 뿐인데 그걸 나는 그냥 충실하게 전달을 했을 뿐인데 그거를 그렇게 강조를 해가지고 사람 이상하게 만들어 놓더라고. 고추포대 제주야. 사태가 그때 있었죠? 예. 맞아요. 기억났어요. 파동이 아주 고추포대 파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실손보험을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의 그 진단 코드 이런 그렇죠. 것들을 굉장히 좀 잘해야 된다. 근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보면 병원에서 진단을 어떻게 내느냐가 향후에 보험에 가입할 때도 상당히 큰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보험을 가입을 하시려고 했는데 보험금을 과거에 청구했던 기록 중에 네. 그 제자리암이라고 하는 아시죠? 예. 예전에는 상피내암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었어요. 암은 이렇게 전이가 되는 게 무서운데 얘는 전이가 되진 않고 그 자리에서만 있다고 해서 제자리암이라고 하는데요. 그 제자리암으로 농협생명에서 보험금을 수령하신 이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언더라이터가 볼 때에는 제자리암 치고는 보험금이 나간 금액과 치료 기간이 너무 짧고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암이라고 하면 인수하기가 어렵지만 금액이라든가 치료 기간을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네.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확인해 보니 네. 또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 암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 당시에 제자리암이라고 진단을 해버리신 거지. 근데 지금 상태에서 수술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바이러스의 수치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고 그게 양성이면 문제가 되지만 음성으로 바뀌면 또 바뀌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단은 가입을 그때 했어요. 당시- 네, 결국은 가입이 됐는데 과거에 그 정말 실손보험 얼마 되지 않는 그거 받으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는 모르잖아요. 병원에서 써온 거 그렇죠. 보면 예. 잔뜩 알 수 없는 맞아. 영어 예. 단어와 의학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맞아요. 없는데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애를 먹었다라고 하는 사례를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하여튼 그런 본인의 보상을 위해서 이 병명이나 진단명을 좀 그러니까 주의 깊게 쳐다봐야 될 필요도 좀 있겠어요. 알약보험에 상담 신청을 하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알약보험을 치거나 앱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욜로캐스트를 검색해 앱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험금을 제대로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려드렸어요. 요것도 지금 아까 방금 얘기했던 거랑 좀 연관이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고객은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 진단을 받았다면 실손보험도 실손보험이지만 암보험으로 암 진단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네요. 근데 그건 안 받은 것 같아요. 제가 거기까지 디테일하게는 안 받지만 왜냐하면 본인이 그 암보험금을 받았으면 그 당시에 자기가 암이라고 인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고객은 본인이 암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걸 하면서 이제 드러난 병원 거거든요. 서류에는 암이라고는 돼 있고 그렇죠. 본인은 그렇게 인지를 안 네네네.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정말 보험금 제대로 받으려면 사실 그 케이스는 지금이라도 보험금을 좀 청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본인이 챙겨야 되는 맞아요. 거예요. 누가 챙겨주는 그럼. 것도 아니고 막말로 뭐 설계사 그때 가입 당시 설계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막말은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 권리잖아요. 보험금 찾는 것도. 근데 몰라서 이거를 못 챙기면 참 안타까운 거죠. 나중에 이제 알고 나면은. 그렇죠. 그거 이제 더군다나 금액이 만약에 커졌다. 이러면 진짜 이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뒷목 잡을 일이니까 본인이 스스로 그러니까 병원을 갔다 와서 어느 정도 치료를 받았다라면 보험 증권 꺼내보고 고객센터에다 전화해보고 뭐 이런 일들을 귀찮아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짜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말 장장 6회차에 걸쳐서 변액보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6번 방송을, 번이나 6번이나 했나요? 했더라고요. 변액에 그러니까, 대해서? 그러니까 6번의 이 방송을 어느 정도 뭐 들으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변액보험에 대해서는 내 앞에서 설명하는 설계사보다도 더 해박하게 잘 이해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그렇죠. 정도의 수준이 맞아요. 되지 않을까. 맞아요. 예. 변액보험이야말로 정말 알아두면 약이 되는데 맞아요. 모르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금융감독원의 가장 많은 민원의 내용이 변액보험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래요. 그래서 그건 민원을 낸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상품이 다르다라고 소비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이제 처음에 가입할 때 제대로 하지 않으신 거죠. 설명이 잘 안 되었거나 소비자가 이해를 못했거나 어쨌든 좋지 않은 결과를 낸 거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변액 종신보험을 저축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입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고 많습니다. 예, 사업비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설명 들었지 못한 사람들은 뭐 거의 대부분이고. 그럼요. 그러니까 딱 요거에 대해 해당되는 게 엊그제 대구에서 있었던 그 커피숍에 그렇지. 스타벅스에서 있었던 미치겠더라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그 끼어들지도 못하고. 소비자들은 변액보험 그러면은 그거 보험회사에서 파는 펀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한수희님이 이게 이렇게 순간순간 이게 순발력이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걸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뭐라고? 뭘? 변액보험 사행시. 해봐. 이거 진짜 라이브잖아. 해봐요. 예. 변액보험. 당황스럽다. 변 그때는 뭐였죠? 알약보험. 아 그때는 알약보험으로. 나 사행시. 근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나 지금. 아, 기억이 나는 게 이상하죠. 그거는. 자 변액보험 사행시. 자, 밑도 끝도 없이. 네, 한번 가볼까요? 일단 한번 해보죠. 자 변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액 액수는 항상 변하고 있으니 보. 보고 싶어. 모르겠다. 보고 싶어. 진짜 라이브였습니다. 네. 이거 약간 덜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잘라주세요. 알약보험 사행시는 있네. 여기 우리 나비님이 정리해 오셨네요. 예, 여기 써놨어요. 좀 시간을 줘야죠. 됐고요. 자, 그러면서 변액보험 유의사항 그때 우리가 크게 이야기했던 게 변액보험은 장기 투자에 대한 거. 그럼요. 그냥 일반 장기 투자가 아니라 초장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또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리스크를 해지하십시오라는 이야기도 나눴었어요. 뭐 은행 기능을 갖춘 유니버셜 기능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변액 종신보험, 변액 연금보험,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각각 상품의 특징과 차이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한수희님께서 그 술 항아리의 예를 들어서 변액보험의 구조에 대해서 그렇지.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었죠. 저희가 아주 적절하게 이해하기 쉽게. 박수를 쳐드렸던 맞아요. 그런 네. 기억이 나네요. 고맙습니다. 응? 본인 스스로도 막 엄청 막 뿌듯해하면서 내 머리에서 이런 게 나오다니 뭐 그러니까 이러면서. 역시 난 대단해 막 이랬었지. 자, 그렇게 해서 6번에 걸쳐서 변액보험에 대해서 구석구석 살펴봤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께서 변액보험이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저희가 변액보험을 몇 회차부터 했더라? 7회차부터 7회 방송부터 12회 방송에 오, 걸쳐서 했거든요. 작년 10월 24일 방송부터 2주에 한 번씩 나왔던 방송 들으시면은 변액보험에 대해서 좀 나름 세미 전문가가 되실 수 있을 비중 거예요. 있게 했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그러니까. 그 이론팀 뭐 우리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알약보험이 이론팀과 사례팀으로 방송이 그렇죠. 나뉘어 있잖아요. 근데 이론팀이 방송 횟수가 14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14번의 방송을 들으신다면은 어디 가서 나 보험 좀 안다라고 침 좀 틱하고 그렇지. 뱉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다라는 근데 거죠. 한수희님 뭐 이렇게 뭘 요즘 적고 뭘 계세요? 적고 있어? 변액보험 지금 하고 있지. 변액보험 사행시 그거 쓰고 있죠. 아니 당연히 명예회복 해야죠. 합시다. 자 다시 해봐. 다시 합시다. 가볼까요? 자, 변하지 않을 거라 굳게 믿었건만 액, 액땜이라 생각하기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보, 보고 또 봐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순 없는데 험,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알력보험이 나에겐 오아시스였습니다. 야, 잘했죠? 야, 잘했어. 그래도 그 짧은 순간에 끄적끄적하면서 야 명예회복 진심이었어, 했네. 진심이었어. 잘했다. 이게 어? 밖에서도 그러니까. 저기 저분이 박수 소리 들리네요. 1분만 주면 하는데. 한참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우리 알약보험을 시작했거든. 맞네. 진짜라.
그때 살이 완전 쭉 빠져가지고 저게 머리가 더 커 보였지? 인간의 몰골이냐 막 이럴 때 나타나가지고 그때 우리가 으쌰 해가지고 알력보험을 하면서 그리고 많이 나서는-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많이 좋아졌다가 그러니까. 이걸 시즌 1 마무리할 쯤 되니까 아들 보고 싶어서 또 힘들어지는 살 빠지는 모습으로 가는 건가요? 아, 그냥 몰라요. 아들 왔어요? 아직 한 2주 더 3주 남았어요. 아이고 참 아이고, 올해도 보고 있는다. 싶겠다, 진짜. 그러니까 네. 빨리 오라고 해요. 오겠죠. 자, 그리고 이제 13회, 14회차 방송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2018년도 들어서 한 방송 중에 화재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동안 우리나라에 이런 이 워낙. 화재에 관련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때 조금 도움이 엊그제도 되기 또 위해서. 요즘에 왜 이렇게 불이 많이 나요? 심해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런 불들이 이렇게 병원에도 그러니까. 많이 나요? 세브란스에서도 났다고 그러니까요. 하니. 그게 약간 그 언론에 집중된 관심거리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원래 근데 겨울철에 화재 많이 나는 건 사실이고 건조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은 건데 올해 특히 좀 그런 부분들이. 인명 피해가 좀 많이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후속되는 화재 사건에 대해서 이제 모든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많이 뭐 오케이. 그러니까 겨울에는 뭐 화재도 조심해야 되고 동파도 조심해야 되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골절이나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되고 그러죠. 저도 장례식장 몇 군데 갔다 왔어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 이야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저희 이제 직전 네. 방송했는데 다행히 저희 엄마는 많이 좋아지고 아우, 계십니다. 다행입니다. 네, 아주 아유. 한시름 났어요. 아유. 요양 등급도 받으셨고, 아하. 네, 그 요양 등급 3급 받으시니까 매일매일 요양보호사분이 오셔가지고 케어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럼 오늘 3차는 나비님이 쏘는 걸로. 왜? 그러면 너는 그러니까. 나는 4차. 뭐? 집에 가야지. 40차라고 얘기 안 해서 다행이다 너 씨. 자,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장기 간병, 우리나라 치매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기 위한 장기 간병 보험 상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쭉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장장 7개월에 걸쳐서 알약보험, 방송을 해봤는데요. 어떠세요? 저는 제가 했던 유행어가 생각납니다. 뭘 했었지? 몇 개 있었는데? 있었죠. 초반에 좀 이렇게 빵빵 내 터트렸는데. 마음속의 저장. 알약보험, 저장. 저장, 뭐 이랬었지. 내가. 노래도 불렀어요. 맞아. 보험을 모르면 알약보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뭐 차후에 다시 또 시작이 되겠지만 준비 잘 할 거고요, 그죠? 네, 잘 할 그럼요. 거고 뭐 빠른 시일 내에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뭐 다 같이 머리 써서 열심히 또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뭐 세월이 참 빠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시즌 2가 되면 네.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시즌 2가 되면 지나간 어, 것은 미안. 노래하지 마세요. 잘 못하더만 괴롭더라 옆에 있을 때. 뭐니? 그 새로운 시즌 2에서는 우리 셋도 좋지만 그때 이제 새로운 분들을 게스트로 좀 모시고 정말 원해요. 그리고 정말로 이제 그때는 우리가 그동안에는 뭐랄까 좀 대본을 미리 썼다고 계시는데 저는 대본을 잘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뭐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하셨기에 연예인을 좀 데려올까 내가? 그렇죠. 오, 그래서 아는 정말 연예인 많아? 일반인들의 눈에서 조인성. 아니, 조인성 씨는 제가 잘 모르고요. 소지섭. 나 진짜? 지섭이가 제 고등학교 후배예요. 나 조인성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진짜? 소지섭이야. 진짜. 지섭이가 레알. 고등학교 후배예요. 3년 헐. 후배예요. 오. 근데 얘처럼 신재 아니요. 저 연예인 저는 골프 선수만 얘기했고요. 연예인은 제가 또 많이 알죠. 우리. 그러니까 당신들이 아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요. 아니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알아야죠.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뭐 인성이 아까 얘기했어요? 인성이 있어요. 동명이인 아니야? 김인성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니야? 몰라이트 조인성이. 몰라이트. 언제쯤이? 아니 이거 저기 그 오락 프로그램 보니까 이거 바켓으로 물 이렇게 물 뿌리던데 물로 뿌리고 싶네 그냥 얼굴에다가. 어쨌든 시즌 2가 되면 일반인들의 눈에서 궁금해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정말 그 현장에서 우리가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포맷도 좀 고민을 해보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초청해서 모시고 게스트를 좀 적극적으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출연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렇죠. 신청을 받아서 맞아요. 모셔서 본인이 평소에 궁금했던 거. 그렇지, 라이브로 그렇지, 질문도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맨날 증권 보라 했는데 그냥 갖고 오셔가지고 저희가 바로 그 자리에 그 자리에서 그냥 한번 네. 봐드리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공개 방송도 한 번쯤은 해서 괜찮아 이제? 뭘요? 면 까고 다녀도 돼요? 지금 뭐 안 까고 다니는데 아니,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만 얼굴을 보는 거니까. 네. 두루 복면 쓰고 하는 엄청 실망하겠다. 야. 실망할까봐. 널 보면. 그래서 진짜 커! 막 이러면서. 생각보다 작아 막 이러는 거. 나 그런 얘기 싫다. 그런 걸로 회자되는 거 싫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의 그 내용적인 측면과 함께 외적인 포맷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해서 네.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시즌2가 되기를 희망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 7개월간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참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요. 그 변화가 알약 방송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저희 스스로도 뭐라 그럴까 더 발전하고 또 더 행복해지는데 큰 원동력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제 시즌 2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알찬 휴식기를 가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가질 거고요. 그쵸? 네. 앞서 한수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다양하고 또 창의적인 그런 포맷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찾아뵐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스포츠 선수들도 이렇게 동계훈련 가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잠시 휴식기를 가지면서 동계훈련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훈련 한번 해야 돼서 빡시게 한번 돌려야지. 그러면 프로야구 개막할 때쯤 만나면 되겠다. MT 한번 갈까? 중간에 한번 가고 오키나와로 프로야구 4월 1일인데 대부분 4월 초인데. 그러니까 봄 되면 하는 거죠. 오키나와 가서 우리 날짜태지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꽃피는 네. 봄 오면은 누가 앉아 있을지 모르지만. 전지훈련 알약 방송은 오픈하는 걸로 시즌 2를. 여기 이 자리가 바뀌어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다 무한 경쟁이야. 뭐 날짜를 딱 못 박을 수는 없겠지만 준비 잘해서 또 시즌 2를 시작하도록 하시죠. 네. 네, 여러분 꼭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동안에 저희 방송 했던 거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뭐 팟빵이나 아니면은 저희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동안의 방송들 들으시면서 조금 궁금했던 보험에 관련된 사항들 다시 한번 뭐 학습하시고요. 홈페이지도 더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여전히 뭐 저희는 그 상담 요청은 받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알약과의 연결고리를 꼭 연결해 주시기를, 유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장. 그동안 열심히 잘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에 저희가 7개월 동안 잘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저희 시즌2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저희 전문가분들, 빡대리님, 한수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는 누가 감사해줄 거니?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볼게요. 안녕! 안녕. 제발. 알약보험에 상담 신청을 하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알약보험을 치거나 앱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욜로캐스트를 검색해 앱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